한국 정부 재정 건전성 다 옛말이고 지금은 전반적인 감세 기조 속에서 재정 적자 규모는 연 30조 원이고 세금 안 거칩니다. 그래서 누적 결손액이 연 100조 규모로 나오는 느낌이고 기업 대상 감세 기조가 어쨌든 지금도 있기 때문에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한테는 증세를 낼 가능성이 적지 않죠. 그다음에 허그는 올해도 어쨌든 4조 원대의 손실을 볼 예정이고 작년에도 3조 원대 봤으니까요. 작년 3조 올해 4조 와.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정부 부채 1600조 원 시대 관련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은 그 전세 관련 얘기인데요. 일단 전세 보증액 중에서 다주택자 대상의 금액이 26조 원이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단독으로 뉴스원에서 낸 건데 5건 이상 가입시킨 임대인, 그러니까 임대인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데 그 임대주택 중에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 반환 보험에 가입한 건수가 몇 건이냐 이걸 가지고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건, 여섯 건 이렇게 쭉 갔었는데요. 그 중에 2건 이상을 다주택자라고 봤을 때 다주택자들 보유주택의 임차인들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금액이 26조 원 정도 된다. 수는 4만 5천 명 정도 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허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이고요. 동일 집주인 보증보험 가입 현황 기준이고 올해 8월 기준으로 48,517명이고 금액이 26조 3,800억입니다. 허그는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전세보증 반환보증 동일 임대인인데 50건을 초과하는 그런 임대인에게는 추가 심사를 한다고 해서 검증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기사 말미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그럼 지금까지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50명 이상의 임차보증 반환보험 가입한 동일 임차인이고 22년부터 전세 사기 사건이 어마어마했었는데 이런 거 심사도 안 한다? 그러니까 허그랑 LH 같은 그런 국토부 산하기관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규제나 이런 걸 안 받다 보니까 소위 대마불사 이론에 편승해가지고 선을 넘어지게 한참 되죠. 21년에도 기억하시겠지만은 이번에 그린벨트 88 대책에서 해제한다 그러니까 LH 직원들 그린벨트 해제, 그린벨트 관련한 토지 전수조사 하라는 댓글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 기억나시죠? 21년도에 상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직원이 그린벨트 해제 그 관련 정보 미리 얻어가지고 사재기해놨다가 또 팔고 관련해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왜 이제 이런 문제가 되니까 이제야 좀 한다는 거가 참 문제예요. 허그는 참고로 올해 떼이는 전세금은 4조 원인데요. 이게 예고된 자금난이다. 이거 9월 25일에 있었던 경향의 시민지 기사입니다. 이거는 손명수 더민주 의원실이 허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허그가 전세보증 반환 가입자에게 대위변제 대신 갚아준 금액이 전세보증 반환 가입자니까 임차인인데 이분들에게 해준 금액이 2.7조 원이고 월평균 3,400억인데 남은 4개월에도 이 추세를 하면은 4조 원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금액이 작년 말에 허그한테서 추정치를 받았었는데요. 24년 대위변제액 얼마 될 것 같냐 물어보니까 한 3조 될 것 같다 했거든요. 요거보다 한 37%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엔비디아 같은 그런 성장세입니다. 대위변제액에 허그가 종전 추계한 거는 작년 3.1조, 올해 2.98조, 내년 1.172조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시장이 좋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쭉 줄여놨는데 막상 현실 그 패를 까보니까 24년 9월에 이미 거의 뭐 달성 도달했고 올해 12월이면은 4조 원 갈 거니까 작년보다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25년에는 사고액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새로 허그한테 추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 정도 되면은 진짜 허그 진짜 감사해야 돼요. 예, 여튼 어쨌든 관련해서 정부 부채 얘기를 할 거니까요. 22년도 일반 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작년 12월에 기재부가 낸 자료를 간단히 보시면은 우리가 국가 채무라고 할 때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가 채무, 그다음에 일반 정부 부채, 그다음에 공공부문 부채를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순수 국가 채무는 1,067조 원으로 GDP 대비 50%여서 굉장히 안정적이지만은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게 되면은 1,600조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 이건 GDP의 73%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금융 공기업 중에서 가장 거대한 게 한전이고 한전 그다음에 LH 그리고 지금 손실로는 뭐 어마어마한 규모로 따라가고 있는 허그 이런 기관들이 더해지게 되면은 1,600조 되는 거죠. 물론 LH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주택 관련 공기업들의 부채가 많죠.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공공 쪽에서 또 정부 재정이 뭐 좋고 깨끗하고 이런 얘기 다 옛날 얘기고요. 공공부문 부채가
적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정부 재정 건전성도 다 옛말입니다. 1월에서 7월 재정 적자가 83조 원이고 누적으로요. 작년보다 15조 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민들레에서 쓴 거니까 부자 감세 고집하다 적자 규모 늘었다 이렇게 썼는데 좀 디테일을 뜯어보면 실제 정부 자료를 보면은 23년 기준으로 본 예산 400조, 그다음 결산 344조, 7월 누적으로 217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전년 동기비 진도율이 결산 마이너스 6.4%입니다. 어디서 빠졌냐? 보면은 국세 수입이 208조로 전년비 8.8조 줄었는데 소득세는 오히려 늘었고요. 소득세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법인세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15.5조 원. 23년 기업 실적이 저조하죠. 작년에 기업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법인세가 감소를 했죠. 올해 뭐 닉스가 됐던 하이닉스가 실적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년 법인세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와중에서 계속해서 법인에 대해서는 막 혜택을 주다 보니까는 개인 기준으로는 소득세 좀 진짜 피곤하죠. 피곤하고 한국은 어쨌든 기업이 개인보다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그 눈에 안 보이는 주체를 위해 가지고 개인이 희생해도 뭐 그러려니 하는 상황이고요. 법인은 엄청 혜택을 봐주고 개인들은 유리지갑이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뜯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증권거래세 0.4조 원 줄었고 법인세 15.5조 원 이게 맥심입니다. 부가세 6.2조 원 늘었고요. 그래서 한국 정부 재정 건전성 다 옛말이고 지금은 전반적인 감세 기조 속에서 재정 적자 규모는 연 30조 원이고 세금 안 거칩니다. 그래서 누적 결손액이 연 100조 규모로 나오는 느낌이고 기업 대상 감세 기조가 어쨌든 지금도 있기 때문에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한테는 증세를 낼 가능성이 적지 않죠. 이런 데서 막 1조 원, 2조 원 되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다 보니까 지금 제초안 같은 것도 2조 원짜리 세금이잖아요. 연간 기준으로. 그래서 그런 세금들을 할지 말지. 근데 또 한란이 지갑 빠질 것 같아가지고 또 불안해서 안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마도 전반적으로 개인에게는 과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부의 주된 방향이고 법인에게는 이런저런 혜택을 많이 주던 게 지금 또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은 좀 볼멘 소리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런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환율이나 증시 그리고 올해 1분기도 성장률 1.2%였는데 그건 많이 써서 그런 거고요. 그런 매크로 데이터들이 단기적으로 얼마든지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걱정하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성장 추이가 안 좋다는 거고 이게 피크아웃 신드롬인데 피크아웃 신드롬에는 서울만 올라가는 부동산 현상 같은 것도 있지만 요즘에 막 학교 폐교되고 이런 거 보면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부 재정 적자 금액이 너무 커졌고 그 다음에 허그는 올해도 어쨌든 4조 원대의 손실을 볼 예정이고 작년에도 3조 원대 봤으니까요. 작년 3조, 올해 4조.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고요. 이 정도면은 모든 임차 관련한 그거를 자동화하고 등기도 전산화를 자동화할 수 있을 수준의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말의 7조지. 진짜 그런 돈을 날리면서 허그 직원들이 전세와 관련해 가지고 전세보증 가입 금액을 공시가의 150% 아니면 0.9배 해야 되겠다. 140 여기 다시 또 0.9 해야 되겠다. 뭐 126 이렇게 줄이는 걸 보면은 이런 탁상 행정하는 거를 그렇게 내버려둬도 되는 기관인가 싶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 너무 대형화가 되니까 비리도 너무 대형화가 되고 권력이 너무 대형화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튼 기능별로 공공기관들 분리하자는 그런 후보가 나오시면은 저의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